도대체 누가 이런 완벽한 응급처치를 한 거냐? 미군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들이 모두 모여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한 장의 엑스레이 사진과 상세한 의료 기록이 놓여 있었죠. 15년간 군 의료진으로 일했지만 이런 수준의 현장 응급처치는 처음 봅니다. 윌슨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환자는 분명히 다리를 잃었을 겁니다. 과연 이 기적 같은 응급처치를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왜 미군들은 이렇게까지 놀라고 있는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DMZ에서 실제로 벌어진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놀라운 반전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자란 박진우는 24살이었습니다. 키가 178cm의 말끔한 인상의 청년이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또래와는 다른 깊이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3월 경기도 파주 DMZ 인근에서 대규모 지뢰 제거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평화 구축 사업의 일환이었죠. 진우는 의무중대 소속으로 이 중요한 임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작업구역은 특히 위험합니다. 브리핑실에서 작전 담당관이 엄중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1979년대에 매설한 목함 지뢰들이 대부분인데 50년 가까이 지나면서 신관이 불안정해진 상태입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 데이비스 상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군 의무대에서 현장 응급처치를 담당하고 중상인 경우 즉시 미군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진우는 조용히 자신의 의료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지혈대, 수액, 진통제, 그리고 각종 응급처치 도구들.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였습니다. 오전 9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협력하여 조심스럽게 지뢰를 찾아내고 제거하는 섬세한 작업이었죠. 여기 하나 더 발견. 데이비스 상병이 목함 지뢰 하나를 발견하고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28년간 폭발물 처리 경험을 쌓은 베테랑이었지만 오래된 지뢰는 언제나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신관 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있네요. 데이비스 상병이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그는 전문 도구를 이용해 천천히 지뢰의 신관 부분에 접근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꽝! 예상치 못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50년간 땅속에 묻혀있던 지뢰가 갑작스럽게 터진 것입니다. 데이비스 상병이 폭발에 휘말려 뒤로 튕겨나갔습니다. 그의 오른쪽 다리에서 피가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죠. 의무병! 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진우가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리자마자 의료 가방을 들고 현장으로 뛰어갔죠. 환자 상태 확인. 진우가 데이비스 상병에게 달려가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습니다. 데이비스 상병의 오른쪽 다리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무릎 아래 부분에 여러 개의 파편이 박혀 있었고 주요 혈관이 손상되어 대량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각해요. 진우가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며 보고했습니다. 다른 군인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지만 진우는 달랐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차분하고 정확하게 움직였죠. 지혈대 준비, 수액 라인 확보. 진우가 신속하게 지시하며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과연 진우의 응급처치는 데이비스 상병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의 놀라운 실력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진우가 데이비스 상병에게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오른쪽 다리의 정강이뼈 부근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파편들이 깊숙이 박혀 있는 상태였죠. 데이비스, 의식이 있나요? 진우가 영어로 환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파요. 다리가 너무 아파요. 데이비스 상병이 고통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우의 차분한 목소리에 데이비스 상병이 조금 안심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우는 먼저 환자의 전체 상태를 빠르게 점검했습니다. 혈압, 맥박, 의식 상태.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확인했죠. 혈압 강화 시작. 맥박 120. 출혈성 쇼크 초기 단계.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응급처치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출혈 조절이었습니다. 지혈대를 대퇴부에 적용하겠습니다. 진우가 허벅지 상단에 지혈대를 감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반적인 지혈대 적용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의 정밀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우는 정확히 대퇴동맥의 위치를 파악하고 최적의 압력으로 지혈대를 조였습니다. 압력 확인, 원위부 맥박 소실 확인,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진우를 보며 주변 군인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출혈이 멈추자 진우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파편 제거와 상처 정리였죠. 이제 파편을 제거하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진우가 데이비스 상병에게 미리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진우는 멸균된 핀셋을 이용해 파편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우는 파편을 제거하면서 동시에 혈관과 신경의 손상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표재성 대퇴동맥 분지 일부 손상, 비골신경은 보존된 것으로 보임. 진우의 정확한 진단에 옆에서 지켜보던 미군 의무병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지? 하지만 진우는 계속해서 집중했습니다. 파편 제거가 끝나자 이번에는 임시혈관 봉합에 들어갔습니다. 임시혈관 결차를 시행하겠습니다. 진우가 가장 가는 봉합사를 꺼내더니 손상된 혈관 부위를 정밀하게 봉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야전에서 혈관 봉합을 하는 것은 전문 외과 의사도 어려워하는 고난도 기술이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야? 한 미군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진우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술실에서 현미경을 보며 작업하는 것처럼 정확하고 세밀했죠. 혈관 봉합이 끝나자 진우는 마지막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신경 보호와 부목 고정이었습니다. 신경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목을 적용하겠습니다. 진우가 특수 부목을 가져와서 데이비스 상병의 다리에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목 적용 방법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고려해서 각 관절의 최적 각도로 고정한 것입니다. 슬관절 15도 굴곡, 족관절 90도 배굴 위치로 고정. 진우의 전문적인 설명에 주변 사람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우는 수액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정맥 천자 한 번에 성공시키더니 적절한 속도로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링거 500cc 시작. 혈압 회복 확인. 모든 응급처치가 완료되자 데이비스 상병의 상태가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안색도 좋아지고 의식도 또렷해졌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데이비스 상병이 진우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천만에요. 곧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진우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의료진이 탄 구급 헬기가 도착한 것입니다. 환자 인계 준비. 미군 의료진이 헬기에서 내려와 들것을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체계적으로 환자 상태를 인계했습니다. 환자명 데이비스, 나이 25세. 우측하지 파편상으로 인한 출혈성 쇼크 초기. 지혈대 적용 후 임시 혈관 결찰 시행. 현재 활력 징후 안정. 미군 의료진이 진우의 전문적인 보고를 듣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임시 혈관 결찰을 했다고요? 네, 표재성 대퇴동맥 분지 손상 부위에 시행했습니다. 진우의 정확한 설명에 미군 의료진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과연 미군 병원에서는 진우의 응급처치를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미군 병원 응급실에 데이비스 상병이 도착한 것은 사고 발생 후 40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지뢰 폭발 환자 들어갑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며 들것에 실린 데이비스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윌슨 대령이 환자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15년간 군 의료진으로 일해온 정형외과 전문의였죠. 환자 상태 어떤가요? 윌슨 대령이 헬기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현장에서 완벽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혈대 적용, 파편 제거, 그리고 헬기 의료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혈관 봉합까지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현장에서 혈관 봉합을? 윌슨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야전에서 혈관 봉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네, 그것도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윌슨 대령이 직접 환자의 다리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현장에서 한 처치인가요? 부목 고정 상태부터 놀라웠습니다.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각도로 고정되어 있었고 순환 장애나 신경 압박의 징후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혈대 적용 위치도 완벽하네요. 윌슨 대령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대퇴동맥을 정확히 압박하면서도 다른 신경이나 혈관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최적의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잠깐, 이 봉합을 보세요. 윌슨 대령이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손상된 혈관이 현미경 수술 수준으로 정교하게 봉합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전문 혈관외과 의사 수준인데요. 옆에 있던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응급 상황이 아니라 수술실에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한 것 같은 수준이에요. 윌슨 대령이 확대경을 가져와서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봉합 간격, 실의 장력, 혈관벽의 정렬. 모든 것이 교과서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처치를 한 거죠? 윌슨 대령이 헬기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군 의무병이라고 들었습니다. 의무병이요? 의사가 아니라, 네, 분명히 의무병이라고 했습니다. 윌슨 대령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의무병이 이런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때 영상의학과에서 엑스레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령님, 엑스레이 결과 나왔습니다. 간호사가 필름을 가져왔습니다. 윌슨 대령이 엑스레이를 보는 순간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목 고정이 완벽하네요. 골절 부위가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에 고정되어 있어요. 뼈의 정렬이 완벽했을 뿐만 아니라 인대나 연골에 추가 손상을 주지 않는 최적의 각도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편 제거도 완벽합니다.
중요한 구조물들을 건드리지 않고 모든 파편을 제거했어요. 윌슨 대령이 다른 의료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정형외과, 혈관외과, 신경외과 의사들이 모두 모여서 데이비스 상병의 치료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네요. 혈관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 혈관 봉합 실력이면 우리 병원 레지던트들보다 훨씬 뛰어난데요. 신경외과 의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경보호도 완벽합니다. 손상 위험이 높은 부위들을 정확히 피해서 처치했어요. 모든 의사들이 한 목소리로 감탄했습니다. 이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환자는 분명히 다리를 잃었을 겁니다. 윌슨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혈관 손상이 이 정도였는데 현장에서 즉시 처치하지 않았다면 허혈성 괴사로 이어졌을 거예요. 다른 의사들도 동의했습니다. 최소한 무릎 아래 절단은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때 톰슨 대위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미군 의료협력 담당관이었죠. 대령님, 무슨 일인가요? 긴급 회의를 소집하신다고 들었는데. 톰슨 대위, 이것 좀 보세요. 윌슨 대령이 의료 기록과 엑스레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처치를 현장에서 한국군 의무병이 했다고 합니다. 톰슨 대위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정말 현장에서 한 처치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윌슨 대령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톰슨 대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군에 연락해서 확인해 봐야겠네요. 이 의무병이 정확히 누구인지 말입니다. 과연 한국군 측의 답변은 어떨까요? 그리고 진우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다음 날 오전 한국군 의무대에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이곳은 미군 병원 톰슨 대위입니다. 김중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어제 지뢰 폭발 사고 때 응급처치를 담당했던 한국군 의무병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김중사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요, 전혀 반대입니다. 너무나 완벽한 응급처치였기 때문에 문의드리는 겁니다. 톰슨 대위의 말에 김중사가 더욱 의아해했습니다. 완벽한 응급처치라고요? 네, 저희 병원 전문의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현장에서 혈관 봉합까지 완벽하게 시행했거든요. 김중사는 순간 진우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죠. 혹시 그 의무병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중사가 어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확인해 봤습니다. 박진우 2등병이 응급처치를 담당했습니다. 박진우 2등병이요? 혹시 그 병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톰슨 대위의 간절한 목소리에 김중사가 진우의 인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잠깐, 이게 맞나? 김중사가 깜짝 놀라며 인사 기록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위님, 혹시 잠시 기다려 주시겠어요? 확인할 게 있어서. 김중사가 급히 진우를 찾아갔습니다. 진우야, 너 혹시... 김중사가 진우의 인사 기록을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너 정말 서울대 의대 출신이야? 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러시죠? 미군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 내가 한 응급처치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김중사가 다시 전화로 돌아갔습니다. 대위님, 확인했습니다. 박진우 2등병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 재학 중 휴학하고 입대한 것이 맞습니다.
전화 너머로 톰슨 대위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대 의대 3학년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미 기초의학 과정을 모두 이수한 상태겠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 톰슨 대위가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중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병원 전문의들이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수준의 응급처치는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의가 해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김 중사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혈관 봉합 기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현미경 없이 야외에서 그런 정교한 봉합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아, 그래서 연락을 주신 거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톰슨 대위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박진우 이등병의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데이비스 상병은 확실히 다리를 잃었을 겁니다. 김 중사가 숨을 깊이 들이마셔왔습니다. 정말요? 네, 저희 정형외과 대령님께서 단언하셨습니다. 혈관 손상이 너무 심해서 현장에서 즉시 처치하지 않았다면 허혈성 괴사로 절단이 불가피했을 거라고요. 이 말을 듣고 김 중사는 진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진우가, 아니, 박진우 이등병이 미군의 다리를 구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 같은 응급처치였어요. 톰슨 대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연락드린 이유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요? 가능하다면 박진우 이등병을 만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김 중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평소에 조용하고 성실하다고만 생각했던 이 청년이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위님, 박진우 이등병에게 전해드릴게요. 아마 기뻐할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뭐가 궁금하시죠? 박진우 이등병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그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김 중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그건 진우 본인이 직접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꽤 특별한 이야기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만나 뵙고 싶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 중사는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우야, 내가 진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다. 저는 정말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진우의 겸손한 대답에 김 중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성장 스토리가 곧 밝혀지게 될 테니까요. 사흘 후 미군 병원 회의실에서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윌슨 대령, 톰슨 대위를 비롯한 미군 의료진들과 김 중사, 그리고 진우가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박진우 이등병을 직접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윌슨 대령이 진우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영광입니다. 진우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데이비스 상병의 상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윌슨 대령이 의료 기록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다리 기능도 100%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진우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당신의 응급처치 덕분입니다. 윌슨 대령이 엑스레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정도 혈관 손상에서 현장 응급처치 없이 40분을 버텼다면 확실히 절단이었을 겁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이 혈관 봉합 기술, 혈관외과 전문의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도 20년간 혈관외과를 해왔지만 이렇게 완벽한 야전 응급 봉합은 처음 봅니다. 진우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배운 대로 했을 뿐인데요. 배운 대로요? 톰슨 대위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우셨나요? 진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미군 의료진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라고요? 윌슨 대령이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아시아 최고 수준의 의과대학으로 유명했거든요. 네, 3학년을 마치고 휴학 후 입대했습니다. 그럼 이미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과정을 상당 부분 이수하신 거네요. 네,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은 물론이고 내과학, 외과학 강의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실습도 했었습니다.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에서 6개월 정도요. 6개월간 외상외과 실습을 혈관외과 의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때 혈관 봉합술도 배웠습니다. 물론 수술실에서 현미경을 보면서 했었지만요. 윌슨 대령이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기술이 가능했군요. 하지만 이때 톰슨 대위가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라면 집안 형편이 꽤 좋으실 텐데요. 한국에서 의대 진학은 보통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진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쓴웃음을 지었죠.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중사가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그도 진우의 자세한 배경은 몰랐었거든요.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일용직이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미군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용직이요? 네,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십니다. 일이 있을 때만 돈을 받으시고요. 진우가 담담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하십니다.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받으세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대에 진학할 수 있었나요? 윌슨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진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신문 배달이요? 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200부 정도 배달하고 6시 반까지 끝낸 다음 학교에 갔습니다. 매일요? 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진우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참고서를 사고 학원비를 냈습니다. 물론 비싼 학원은 갈 수 없어서 동네 작은 학원이었지만요. 윌슨 대령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에 합격하신 거군요. 네, 운이 좋았습니다. 진우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운이 아니에요. 톰슨 대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순전히 당신의 노력입니다.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의대 학비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한 간호사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성적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까지요. 성적이 얼마나 좋으셨길래 수석 입학했습니다. 진우의 담담한 대답에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수석이라고요? 윌슨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미군들이 진우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신문 배달을 하며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수석 입학한 청년. 그리고 그 실력으로 미군의 생명을 구한 젊은 의무병. 이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을까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우의 이야기를 소화하느라 말을 잃었던 것입니다.
윌슨 대령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박진우 이등병 아니. 박 선생님. 윌슨 대령이 갑자기 존댓말로 바꿔 부르자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라. 아니에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의사입니다. 윌슨 대령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자질은 실력이 아니라 환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혈관외과 전문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별 어려움 없이 의대에 진학했는데 당신은 정말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네요. 톰슨 대위가 궁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공부할 때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진우가 잠시 생각해 보더니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버지가 한 달 넘게 일을 못 구하셨어요. 그때 집에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진우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매일 라면만 끓여주셨는데 어느 날은 라면 살 돈도 없어서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진우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너만 라면 먹어라. 엄마는 배가 안 고프다고. 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틀째 굶고 계시다는 걸. 윌슨 대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우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신문 배달도 그만두고 공부도 그만두고 그냥 일해서 집에 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계속하셨나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제 방에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진우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진우야, 엄마는 공부를 못해서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고 있다. 하지만 너는 다를 거야.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게 엄마의 꿈이다라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계속하신 거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의사가 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요.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도 아프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톰슨 대위가 깊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거군요. 네, 응급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받아주는 곳이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지위가 높든 낮든. 진우의 말에 윌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꿈이네요. 이때 한 간호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군대 와서는 어떠세요? 공부를 못하니까 답답하지 않으세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여기서 만난 사람들, 겪은 경험들. 이 모든 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배움이에요. 진우가 김중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그리고요?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학벌이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정성과 실력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윌슨 대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 멋진 말씀이네요.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며 목발을 짚고 있는 데이비스 상병이 들어왔습니다. 데이비스. 톰슨 대위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비스 상병이 인사한 다음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시군요. 데이비스 상병이 진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진우가 겸손하게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데이비스 상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제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회의실에 따뜻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따뜻한 마음으로 생명을 구한 젊은 의무병과 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는 미군들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날의 만남은 단순한 감사 인사를 넘어서 더 큰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윌슨 대령이 진우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 혹시 전역 후 미국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진우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에서요? 네, 저희 병원에서 추천서를 써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 정도 실력이면 어떤 병원에서든 환영받을 거예요. 다른 의료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기회일 것 같은데요. 혈관외과 전문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지만 저는 한국에 남고 싶습니다. 왜요? 톰슨 대위가 의아해했습니다. 미국에서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을 텐데. 진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준 건 한국이에요. 그리고 제가 도와야 할 사람들도 여기 있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저처럼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의료진이 부족한 곳들이 많아요. 특히 시골이나 외딴 지역 같은 곳에는. 윌슨 대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네요. 하지만 언제든지 교류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미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 같은 걸 통해서요. 톰슨 대위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윌슨 대령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국의 우수한 의료진과 미군 의료진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는 거예요. 진우가 설명했습니다. 특히 응급의학이나 외상외과 분야에서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제안입니다. 윌슨 대령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때 데이비스 상병이 말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데이비스 상병을 바라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인가요? 김중사가 물었습니다. 박진우 선생님 같은 분이 있다는 걸요. 환경이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데이비스 상병의 말에 진우가 당황했습니다. 아,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윌슨 대령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데이비스 상병 말이 맞아요.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톰슨 대위도 동의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진우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물론이에요. 데이비스 상병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듯이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 순간 진우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라는 것을 말이죠. 몇 달 후 이 이야기는 한미 양국 언론에 소개되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신문 배달을 하며 공부해서 서울대 의대에 수석 입학한 청년이
군 복무 중 미군의 생명을 구했다는 감동적인 스토리였죠. 많은 사람들이 진우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환경이 어려워도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진우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슨 대령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미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도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진우는 전역 후 이 프로그램의 한국 측 담당자로 활동하게 되었죠. 정말 뜻깊은 일이네요. 진우가 윌슨 대령에게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당신이었어요. 윌슨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완벽한 응급처치가 없었다면 이런 아름다운 결과도 없었을 거예요. 진우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길도 분명히 의미 있을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진우는 전역 후 서울대 의대로 돌아가 학업을 마쳤고, 현재는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습니다. 심각한 다리 부상이었죠. 혈관 손상이 심각합니다. 즉시 수술해야 해요. 진우가 차분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군 복무 시절 배운 모든 경험을 총동원해서 완벽한 수술을 해냈습니다. DMZ에서 데이비스 상병을 구했던 그때처럼 말이죠. 정말 훌륭한 수술이었어요. 지도 교수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기술을 배웠나요? 진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데이비스 상병이 전역 후 의과대학에 진학했다는 것입니다. 박진우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꿈을 갖게 되었어요. 데이비스가 영상통화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진우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멋진 꿈이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그리고 한미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의 의료진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해서 기술과 경험을 나누고 있었죠.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 당신이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윌슨 대령이 교류 행사에서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예요. 진우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뜻깊은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우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키운 수많은 청소년들이 실제로 의대에 진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온 한 의대 신입생이 진우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어려운 집안 환경이지만 선배님 이야기를 듣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우가 그 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마세요. 네, 저도 언젠가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진우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청소년들이 하나둘씩 꿈을 이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진우가 고향인 원주를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뵙기 위해서였죠.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럽다. 아버지가 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신문에서 봤어. 내가 미군을 구했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지? 너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진우도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포기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가족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힘들었던 과거도 감사한 현재도 그리고 희망찬 미래도 모두 소중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예전에 신문 배달을 했던 길을 다시 걸어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추위와 졸음을 참으며 걸었던 그 길을.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진우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구나. 그 순간 진우는 확신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얼마나 노력하느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이죠. 지금도 어딘가에서는 진우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새벽부터 일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는 학생들, 가난하지만 남들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진우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개인의 성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취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성공이죠. 진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시나요? 환경을 탓하며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그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재능과 기회를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선택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데이비스입니다. 29살이 된 데이비스가 카메라를 향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의학 교과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지금 저는 텍사스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하지만 4년 전만 해도 저는 의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데이비스가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건 한 명의 한국 군인이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과연 데이비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한국 군인은 누구였을까요?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데이비스의 관점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시청하시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데이비스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저는 25살이었습니다. 미군 폭발물 처리반 소속으로 한국에서 복무하고 있었죠. 그날 아침도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동료들과 함께 아침을 먹었어요. 오늘도 지뢰 해체 작업이구나.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미 2년 넘게 해온 일이었거든요. 폭발물 처리는 위험하지만 충분한 훈련을 받았고 경험도 쌓였다고 자신했었죠. 데이비스, 오늘 날씨 좋네. 동료 존슨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작업하기 딱 좋은 날씨야. 저는 별 생각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저는 몇 시간 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전 9시 DMZ 인근 지뢰 해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하는 연합 작업이었어요. 한국군 의무병들도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젊은 병사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고 동안이어서 20살쯤 되어 보였어요. 저 한국 애 되게 어려 보이네. 존슨이 그 의무병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대학 신입생 같아. 저도 별 관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한국군들을 그리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군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게 당시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작업 시작하자. 팀장이 지시하자 저희는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북한이 1979년대에 매설한 목함 지뢰를 해체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이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저는 지뢰를 발견하고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50년 가까이 땅속에 묻혀 있어서 신관 부분이 많이 부식되어 있었거든요. 조심해서 해체해야겠어. 저는 평소처럼 전문 도구를 꺼내고 천천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백 번도 더 해본 일이었기 때문에 별로 긴장되지 않았어요. 신관 부분에 접근해서 조심스럽게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거의 다 됐다. 저는 안도하며 마지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딸깍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런 안 돼. 저는 뒤로 물러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꽝!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제 몸이 뒤로 날아갔어요. 귀가 먹먹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몇 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바닥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가장 심한 건 오른쪽 다리였습니다. 다리를 내려다보는 순간 정말 끔찍했어요. 무릎 아래 부분에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여러 개의 파편이 박혀 있는 게 보였거든요. 아, 이제 다리를 잃는구나. 그 순간 절망감이 몰려왔습니다. 폭발물 처리병으로 일하면서 이런 사고 사례들을 많이 봤거든요. 대부분 절단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엄마. 저는 무의식적으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텍사스에 계신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제가 다리를 잃었다는 소식을 들으시면 얼마나 슬퍼하실까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곧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에요. 바닥에 누워서 제 다리를 바라보는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시간이었어요.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점점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출혈이 너무 심해서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데이비스, 데이비스. 동료들이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소리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25살에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구나 싶었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농장 일을 도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것도 어려워 보였어요. 다리를 잃으면 어떻게 살지? 절망적인 생각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의족을 하고 살아야 하나?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 그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차라리 이대로 의식을 잃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영어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발음이 조금 어색했어요. 아시아 사람 특유의 억양이 있었거든요. 저는 힘들게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아까 봤던 그 젊은 한국 의무병이 의료 가방을 들고 제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는데 그 한국 군인만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을 수백 번 겪어본 것처럼 침착하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의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출혈이 심각해요. 그가 제 상태를 빠르게 파악하며 보고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학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괜찮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가 영어로 대답했는데 목소리가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안심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면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본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어요. 그는 먼저 지혈대를 제 허벅지에 감기 시작했는데 그 손놀림이 정말 전문적이었어요. 정확히 어디에 얼마만큼의 압력을 가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압력 확인, 원위부 맥박 소실 확인. 그가 중얼거리는 의학 용어들을 들으면서 저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20살쯤 되어 보이는 의무병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었거든요. 출혈이 멈추자 그는 파편을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파편을 제거하겠습니다. 조금 아플 수 있어요. 그가 미리 설명해줘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파편을 제거하는 과정이었어요.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제거하면서도 동시에 혈관이나 신경 손상을 확인하고 있었거든요. 표재성 대퇴동맥 분지 일부 손상. 비골신경은 보존된 것으로 보임. 그의 정확한 진단을 듣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 옆에 있던 미군 의무병도 똑같이 놀란 표정이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런 걸 알지? 미군 의무병이 속삭였어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가 손상된 혈관을 봉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임시혈관 결차를 시행하겠습니다. 야전에서 혈관 봉합이라니.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병원에서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수술실에서 일하는 전문의사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은 보통 의무병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저는 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한국 군인 같았지만 그의 실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혈관 봉합이 끝나고 부목 고정까지 완료되자 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아까까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천만에요. 곧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 줬어요.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의료진이 탄 구급 헬기가 도착한 거예요. 들것에 실려 헬기로 이송되면서 저는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저 사람 이름이라도 알아두고 싶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의 이름도 모른다는 게 너무 아쉬웠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곧 그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미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어요. 지뢰 폭발 환자 들어갑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면서 의료진들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정신없이 빨라졌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의사가 헬기 의료진에게 물었어요. 현장에서 완벽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그 한국 의무병을 떠올렸어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하지만 곧 의료진들의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잠깐, 이 혈관 봉합을 보세요. 한 의사가 제 다리를 살펴보더니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정말 현장에서 된 처치인가요? 다른 의사도 확대경을 가져와서 자세히 살펴봤어요. 믿을 수 없네요. 이건 전문 혈관외과 의사 수준인데요.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뭘 그렇게 놀라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응급처치를 잘 받았다는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환자분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해준 분이 누구였는지 기억하세요? 윌슨 대령이라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저에게 물었어요. 한국군 의무병이었어요. 아직 젊어 보이는 의무병이요? 정말요? 윌슨 대령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네, 왜요? 뭔가 잘못된 게 있나요?
저는 걱정스러워하며 물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반대예요. 윌슨 대령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이 응급처치가 아니었다면 당신은 확실히 다리를 잃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요? 네, 혈관 손상이 너무 심했어요. 현장에서 즉시 처치하지 않았다면 허혈성 괴사로 절단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윌슨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그럼 저를 구해준 거네요. 구해준 정도가 아니에요. 혈관외과 전문의가 끼어들었어요. 이 정도 기술이면 저희 병원 레지던트들보다 훨씬 뛰어난데요. 도대체 어떻게 의무병이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의료진들이 서로 놀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대체 그 한국 군인은 누구였을까요? 며칠 후 회복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톰슨 대위가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데이비스,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요? 당신을 구해준 한국군 의무병을 찾았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그분께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박진우 이등병이에요. 그런데 톰슨 대위가 말을 잠시 멈췄어요. 그런데 뭐가 있나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톰슨 대위가 신중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분이 현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래요. 의과대학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했구나 싶었거든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톰슨 대위가 계속 설명했어요. 강원도 시골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고 해요. 고등학교 3년 동안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했대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다니. 그리고 수석 입학이었대요. 수석이요? 네, 그래서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받았어요. 단순히 실력 있는 의사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람이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분을 만나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마침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셔서 곧 만날 예정이에요. 톰슨 대위의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날 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그 한국 군인, 아니, 박진우 선생님은 어떤 마음으로 저를 치료해 주셨을까요?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남을 도우려는 마음이 그렇게 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지금까지 뭐라고 살았지? 25살까지 살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운 적이 있었나 돌이켜봤는데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제 일만 하고 제 즐거움만 추구하며 살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박진우 선생님은 달랐어요. 자신의 전문 지식을 아낌없이 써서 제 생명을 구해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드디어 박진우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 왔어요. 병원 회의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그날 아침부터 너무 긴장되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을 직접 만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까? 저는 계속 고민했어요. 단순히 고맙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았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박진우 선생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실제로 보니 정말 젊어 보였어요. 제가 처음 봤을 때와 똑같았죠. 하지만 이제는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데이비스 상병입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진우입니다. 그분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긴장이 많이 풀렸어요. 먼저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리를 보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분의 겸손한 대답에 저는 더욱 감동했어요. 윌슨 대령이 옆에서 설명해 주셨어요. 데이비스, 박진우 선생님의 응급처치가 정말 완벽했어요. 15년간 군 의료진으로 일했지만 이런 수준의 현장 응급처치는 처음 봤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함을 느꼈어요. 선생님, 혹시 어떻게 그런 놀라운 실력을 갖게 되신 건가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서울대병원에서 실습을 할 때 응급의학과와 외상외과에서 많이 배웠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생각했어요. 언젠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면 좋겠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단순히 실력만 뛰어난 게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하신가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진심으로 물었어요. 톰슨 대위에게 들은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박진우 선생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사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특히 고등학교 2학년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아버지가 한 달 넘게 일을 구하지 못하셔서 집에 돈이 정말 없었어요. 어머니가 이틀째 굶고 계시는데도 저한테는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그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신문 배달도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집에 돈을 보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왜 계속하셨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진우야, 너는 반드시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거야. 그게 엄마의 꿈이다라고.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상상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의사가 되면 저처럼 가난한 집 아이들도 아프면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어요. 정말 대단한 꿈이네요.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그런데 데이비스 상병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박진우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녁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농장 일을 도우려고 했었는데 좋은 일이네요. 하지만 요즘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요.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가요? 윌슨 대령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 자신도 놀랐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일이었거든요. 정말요? 박진우 선생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네,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저녁 후에 의과대학 준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톰슨 대위가 물었어요. 네, 늦었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때 박진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정말 훌륭한 결정이에요.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기뻤어요. 제 인생의 은인이 응원해 주신다니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박진우 선생님과의 만남 이후 제 병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다리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계속 한 가지 생각만 있었어요.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그리 잘하지 못했거든요. 특히 과학 과목들은 정말 어려워했었어요. 하지만 박진우 선생님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용기가 났어요. 그분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꿈을 이루셨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재활 치료가 끝나고 나면 병원 도서관에 가서 의학 관련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인체 구조도 이해하기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새벽마다 신문 배달을 하면서도 공부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분이 할 수 있었다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 공부했어요. 어느 날 윌슨 대령이 제 병실을 찾아오셨어요. 데이비스, 어떠세요? 다리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곧 퇴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정말 다행이네요. 그런데 요즘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윌슨 대령이 제 침대 옆에 쌓인 의학 서적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의대 진학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한 결심이네요. 그런데 걱정은 없나요? 사실, 걱정이 많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공부를 그리 잘했던 편이 아니라서요. 과연 의대 입시를 통과할 수 있을지. 윌슨 대령이 의자에 앉으시더니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데이비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의대생들과 레지던트들을 봤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질인가요? 환자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에요. 윌슨 대령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모두가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환자의 아픔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우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의사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당신은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당신을 구해준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말이에요. 윌슨 대령의 말에 저는 큰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당신은 이미 환자의 입장을 경험해 봤어요. 그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아세요? 환자의 입장이요? 네, 죽음의 공포를 느껴봤고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도 경험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의사가 환자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실제로 환자가 되어봤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었어요. 당신이라면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화이팅! 그날 이후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낮에는 재활 치료를 받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밤에는 병실에서 복습했어요. 힘들 때마다 박진우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을 하고 그 후에 학교에 가서 공부했던 그분의 이야기를 말이에요. 그분에 비하면 내 상황은 훨씬 나아.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격려했어요. 몇 주가 지나고 퇴원하는 날이 되었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배웅을 나와주셨어요. 데이비스 상병,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제 의대 준비에 집중하시겠네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는 망설이다가 질문했어요. 혹시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셨나요? 박진우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대답해 주셨어요. 제가 의사가 되면 도울 수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가난해서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아픈데도 참고 있는 할머니들. 그분들을 생각하면 힘이 났어요. 아, 그렇군요. 데이비스 상병도 그런 목표를 가지세요. 당신이 의사가 되면 도울 수 있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 저는 확실한 목표가 생겼어요. 저는 군인들을 돕고 싶어요. 군인들을요? 네, 저처럼 전쟁터에서 다친 군인들요. 그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진우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훌륭한 목표네요. 꼭 이루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박진우 선생님과 악수를 나누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퇴원 후 부대로 돌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동료들이 모두 놀랐어요. 데이비스, 왜 이렇게 달라졌어? 맨날 의학책만 보고 있네. 존슨이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의대 가려고 공부하고 있어. 뭐, 의대? 너가? 응, 의사가 되고 싶어. 동료들은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가 진지하다는 걸 알고 나서는 모두 응원해 주었죠.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가 다친 걸 보고 우리도 많이 생각했거든. 정말? 어떤 생각?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그리고 너를 구해준 그 한국 의사. 정말 대단하더라. 동료들도 박진우 선생님에 대해 들었던 거예요. 맞아. 그분 덕분에 내가 다리를 보존할 수 있었잖아. 우리도 정말 감사해.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저 혼자만 구한 게 아니라 저를 아끼는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신 거라는 걸 말이에요. 남은 복무 기간 동안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 공부하고 점심시간에도 공부하고 저녁에는 3시간씩 공부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특히 화학과 생물학이 가장 힘들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새벽 4시부터 신문 배달을 했다는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버텼어요. 그분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자신을 다독이며 공부를 계속했어요. 전역하기 1달 전 박진우 선생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데이비스 상병, 안녕하세요.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나요? 저는 전역 후 다시 학교로 돌아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응급의학과 실습을 하면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때 데이비스 상병 생각이 많이 났어요. 환자를 보면서 이 사람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데이비스 상병도 분명히 좋은 의사가 될 거라고 믿어요. 힘내세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바쁘실 텐데도 저를 격려해 주시는 마음이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리고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드디어 전역하는 날이 왔어요. 부대 동료들이 모두 배웅 나와줬어요. 데이비스, 꼭 의사 되어라. 그래, 우리도 응원할게. 나중에 의사 되면 우리 치료해줘. 동료들의 따뜻한 응원을 받으며 저는 텍사스로 돌아갔어요.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의대에 가고 싶어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의대? 갑자기 왜? 저는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사고 이야기부터 박진우 선생님 이야기까지 모든 걸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엄마도 도와줄게. 하지만 학비가 아버지가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괜찮아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할게요. 부모님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 후 1년간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공부했어요. 주말에도 쉬지 않았죠. 힘들 때마다 박진우 선생님을 떠올렸어요. 그분도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결국 꿈을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도울 수 있을 환자들을 생각했어요. 저처럼 다친 군인들, 절망에 빠진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버텨냈어요. 의대 입시를 치르는 날, 저는 떨렸지만 동시에 자신감도 있었어요. 1년간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시험장에 들어가면서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박진우 선생님 지켜봐 주세요. 제가 선생님처럼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다. 몇 달 후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텍사스 의과대학 합격.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펑펑 울었어요. 정말 힘든 1년이었지만 드디어 꿈의 한 걸음 다가선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박진우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이 모든 게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몇 주 후 박진우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정말 축하해요. 저도 너무 기뻐요. 분명히 훌륭한 의사가 될 거예요. 함께 많은 사람들을 도와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더욱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의과대학에 입학한 첫날, 저는 정말 떨렸어요. 주변에는 저보다 훨씬 젊고 똑똑해 보이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성적도 우수한 학생들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버틸 수 있을까? 처음에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해부학 수업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교수님이 외상으로 인한 혈관 손상에 대해 설명하시는데 저는 그 내용을 너무나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면 즉시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허혈성 괴사가 진행됩니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제가 당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박진우 선생님이 어떻게 저를 치료해 주셨는지도 말이에요. 수업이 끝나고 교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교수님, 야전에서 이런 혈관 손상이 발생했을 때 임시 봉합이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일이죠. 왜 그런 질문을 하나요? 저는 제 경험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제가 군대에서 지뢰 사고를 당했는데 한국군 의무병이 현장에서 혈관 봉합을 해줬어요. 교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정말요? 현장에서 혈관 봉합을? 그럼 당신은 실제로 그런 치료를 받아본 거군요. 네, 맞습니다. 놀랍네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 과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다른 학생들보다 외상의학 부분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이 교과서로만 공부할 때 저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2학년이 되었을 때 응급의학 수업에서 또 다른 경험을 했어요. 출혈성 쇼크 환자의 심리적 상태에 대해 누가 설명해 볼 수 있나요? 교수님이 질문하셨을 때 저는 손을 들었어요. 환자는 극도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낍니다. 특히 의식이 흐려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인지 더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네, 처음에는 놀라움이 오고, 그 다음에는 아픔, 그리고 점점 무서워져요. 가족들 생각이 나면서 다시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밀려와요. 그런데 의료진이 침착하게 치료해주면 조금씩 안심이 되기 시작해요. 제 설명을 들은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데이비스, 정말 생생한 설명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 수 있죠? 제가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특별한 학생이 되었어요. 환자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학생 말이에요. 3학년이 되어서 병원 실습을 시작했을 때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가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죽는 건 아니죠? 정말 괜찮은 거죠? 환자가 계속 물어봤는데 의료진들은 치료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지금 최고의 의료진들이 치료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완전히 회복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제 다리를 보여드렸어요. 보세요. 이렇게 멀쩡하죠? 당신도 분명히 괜찮아질 거예요. 환자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담당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데이비스, 정말 잘했어요. 환자가 저렇게 안정되니까 치료도 훨씬 수월해졌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환자 심리를 그렇게 잘 아나요? 저도 환자였던 적이 있어서요.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박진우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병원 실습을 하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어요. 특히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 생각이 나요. 선생님이 저를 치료해 주실 때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 주셨는지 기억해요. 저도 그런 의사가 되고 싶어요. 환자들이 절망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사 말이에요. 몇 주 후 박진우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데이비스, 정말 훌륭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환자의 경험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자산이에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의사가 되시길 바라요. 저도 매일 환자들을 보면서 당신을 구했던 그날을 떠올려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구한 생명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있구나라고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저를 구해주신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우는 것까지 기뻐해 주시다니.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선행은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구나. 박진우 선생님이 저를 구해주시고 저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환자들을 도우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사의 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는 이 순간 저는 텍사스 의과대학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내년이면 드디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지난 4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박진우 선생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요. 작년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실습 중에 군인 환자가 응급실로 실려왔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다가 폭발물에 다친 23살 해병대원이었죠. 그 환자를 보는 순간 4년 전에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저는 괜찮은 건가요? 다리를 잃는 건 아니죠? 환자가 불안해하며 계속 물었어요. 제가 그때 했던 질문과 똑같았거든요. 저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비슷한 사고를 당했어요. 지뢰 폭발로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죠. 정말요? 그럼 지금은? 보세요. 저는 제 다리를 보여주었어요.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달리기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어요.
그 순간 환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럼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여기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 드릴 거예요. 치료가 끝나고 그 환자가 저에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것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박진우 선생님에게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오늘 정말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저와 비슷한 사고를 당한 군인을 도와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박진우 선생님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데이비스, 정말 기뻐요. 당신이 이제는 구해주는 사람이 되었군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의사가 된 이유예요. 받은 것을 다시 나누어 주는 것 말이에요. 그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몇 달 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박진우 선생님이 미국의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으로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거예요. 4년 만에 다시 만나는 거였죠. 데이비스, 선생님, 공항에서 선생님을 뵈었을 때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정말 의사가 다 되었네요. 네,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의 노력 덕분이에요. 일주일간 함께 있으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선생님도 한국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열심히 일하고 계셨어요. 요즘 어떤 환자들을 주로 보세요? 제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양한 환자들을 봐요. 그런데 외상 환자들을 볼 때마다 데이비스 생각이 나요. 그때 내가 잘 치료해서 지금 이 사람이 의사가 되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뿌듯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그 경험을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킨 거예요. 선생님이 떠나시는 날, 저는 약속을 드렸어요. 선생님, 저도 나중에 한국에 가서 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정말요? 네. 한미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서요. 그리고 제가 받은 은혜를 한국 환자들에게도 나누어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네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금 저는 내년 졸업 후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준비하고 있어요. 제 목표는 명확해요. 외상 환자들, 특히 군인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박진우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한 사람의 선행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박진우 선생님은 단순히 제 다리만 구해주신 게 아니에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 중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박진우 선생님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는다면 분명히 이룰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 작은 선행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기적이 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박진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살겠습니다.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도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작은 선행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